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그 순간 수십만 달러를 들여 훈련시킨 최고의 경찰견들이 모두 꼬리를 내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단 2마리만은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쓸모없다며 손가락질했던 한국의 진돗개, 대한과 민국이 총격범을 향해 목숨을 건 돌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3분 후 전 세계 언론이 이들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6개월 뒤에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전례 없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뉴욕 경찰서 K9 유닛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핸들러예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편견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관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그 운명적인 날, 뉴욕 시내 경찰서 K9 유닛 사무실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오전 8시 정각, 소피아는 파트너견 맥스와 함께 출근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점원 셰퍼드인 맥스는 그녀와 함께한 지 벌써 7년째로 마약 탐지와 용의자 추적에서 뉴욕 전체에서 손꼽히는 실력을 자랑했어요. 캡틴 존슨이 브리핑룸에서 소피아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맥스에게 기다리라는 수신호를 보낸 뒤 캡틴 사무실로 향했어요. 캡틴은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진돗개 2마리가 온다는 내용이었어요. 국제경찰견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에서 뉴욕시에 특별 기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아의 표정이 굳었어요. 10년 전 아키타견에게 물린 상처가 지금도 왼팔의 흉터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아시아계 견종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고 유럽계 견종만을 고집해왔습니다. 진돗개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도착 예정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직항편으로 와서 뉴욕공항에서 픽업한 후 바로 훈련장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이름은 대한과 민국. 한국 진도에서 태어난 순혈 진돗개들로 기본적인 복종 훈련은 받았다고 했어요. 한국어로 적힌 서류를 받아든 소피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글로 적힌 글자들이 낯설게 느껴졌고 이름마저 익숙하지 않은 이 개들과 어떻게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사무실을 나와 브리핑룸으로 돌아온 소피아에게 동료들이 상황을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진돗개 2마리가 오고 자신이 담당하게 됐다고 설명하자 동료들의 표정도 회의적이었어요. K9 유닛에서는 점원 셰퍼드, 벨지안 말리노와 로트와일러 같은 검증된 유럽계 견종들만을 사용해왔거든요. 베테랑 핸들러들은 아시아견이 뉴욕 스타일에 맞을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소피아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내일이면 그 개들이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소피아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퇴근 후에도 진돗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경찰견으로서의 활용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애완견이나 사냥견으로만 소개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소피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도전이 과연 성공적일지 아니면 예상대로 실패로 끝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뉴욕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첫 만남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캔넬에서 나온 진돗개 2마리는 소피아가 상상했던 경찰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대한은 크림색과 흰색이 섞인 털을 가진 중형견이었고 민국은 순백색의 귀가 쫑긋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둘 다 체구는 맥스보다 작았고 위압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온 수의사 김 선생님이 간단한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기본적인 건강 상태와 백신 접종 기록을 설명했지만 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했어요. 김 선생님은 기본 명령어들이 한국어로 훈련되어 있다고 했지만 이 개들은 조금 특별하다며 말을 멈췄습니다. 훈련장으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진돗개들을 소개했을 때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생각보다 작다는 반응, 경찰견보다는 애완견 같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소피아 역시 같은 생각이었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오비디언스 테스트부터 해보기로 했어요. 소피아가 앉으라고 명령했지만 대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돌려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영어로 다시 명령해봤지만 역시 반응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한국어로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농담했어요. 소피아는 어색하게 한국어 명령을 따라해봤습니다. 대안이 그제야 천천히 앉았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마치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본 명령에는 따르지만 뭔가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맥스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장애물 코스 테스트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맥스가 시범을 보이며 장애물을 완벽하게 통과한 후 대안의 차례가 왔어요. 첫 번째 장애물인 낮은 울타리 앞에서 대안은 멈춰 섰습니다. 점프하라고 손짓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동료 중 한 명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한다며 비웃었습니다. 소피아는 대안을 울타리 앞까지 데리고 가서 직접 시범을 보였어요. 그제야 대안이 조심스럽게 울타리를 넘었지만 동작이 어색했습니다. 민국은 더 심했어요. 터널 통과를 거부하고 시소 위에 올라가기를 주저했습니다. 마치 이런 훈련 자체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소피아의 고생이 많겠다는 말, 역시 아시아견은 뉴욕 스타일과 안 맞는다는 평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지만 솔직히 시간 낭비 아니냐는 의견들이 오갔어요. 소피아 역시 속으로는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15년간 다양한 견종들과 함께 일해봤지만 이렇게 소극적인 개들은 처음이었어요. 명령에 대한 반응도 느리고 적극성도 부족했습니다. 오후 훈련에서는 후각 훈련을 시도해봤어요. 마약 냄새를 숨겨둔 상자들 사이에서 찾아내는 기본적인 테스트였습니다. 맥스는 30초 만에 정확한 상자를 찾아냈지만 대안은 모든 상자를 한 바퀴 돌고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결국 5분이 지나서야 정답을 찾았지만 확신에 찬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루 훈련을 마치고 진돗개들을 캔넬로 데려갈 때 2마리는 조용했어요. 꼬리를 흔들지도 않고 소피아를 따라오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맥스가 항상 보여주던 열정과 애정 표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맥스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진돗개들이 문제인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인터넷으로 진돗개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충성심이 강하고 한 주인만을 인정한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견으로서의 활용 사례는 여전히 찾기 어려웠어요. 소피아는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일은 좀 나아질까 생각했습니다. 첫날의 실망스러운 결과는 분명했어요. 진돗개들은 뉴욕 K구 유닛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직감도 있었어요.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전 훈련이 한창이던 중이었어요. 소피아는 대안에게 기본적인 따라오기 훈련을 시키고 있었고 민국은 옆 캔넬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맥스는 평소처럼 그녀 옆에서 차분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맥스의 몸이 경직됐습니다. 귀가 바짝 서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소피아는 즉시 진정 명령을 내렸지만 맥스는 그녀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7년간 파트너로 함께 해오면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맥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대안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소피아가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70파운드가 넘는 점원 셰퍼드가 대안의 목 부분을 물고 흔들었습니다. 대안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어요. 소피아는 급히 달려가 맥스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대안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맥스보다 작은 체구였지만 전혀 저항하지 않고 그저 몸을 웅크린 채 공격을 견뎌내고 있었어요. 이빨을 드러내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온 힘을 다해 맥스의 목줄을 당겼어요. 맥스가 마침내 입을 놓자
대안의 목 부분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여전히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상처를 핥을 뿐이었습니다. 소동을 들은 동료들이 달려왔어요. 톰이 대안의 상처를 살펴보니 깊지는 않았지만 꿰매야 할 정도였습니다. 동료들은 왜 반격하지 않았을까 의아해했어요. 보통 개들은 공격받으면 맞서 싸우는데 말이에요. 역시 아시아견은 기가 죽어 있다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경찰견감이 아니라는 평가였어요. 소피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지킬 의지조차 없는 개가 어떻게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수의사 클리닉에서 대안의 상처를 치료받는 동안 소피아는 맥스를 별도로 격리했어요. 맥스는 평소와 달리 흥분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소피아가 진돗개들 냄새를 맡고 올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수의사 닥터 윌슨은 새로운 개들이 들어와서 맥스에게 스트레스와 영역의식이 생긴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맥스는 보통 새로운 개들에게 관대했거든요. 유독 진돗개들에게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이상했습니다. 오후에 캡틴이 사건 보고서를 요구했어요. 소피아는 상황을 설명했고 캡틴은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면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피아는 대안을 다시 살펴봤어요. 목에 붕대를 감고 있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녀를 원망하는 기색도 없고 맥스를 경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피아가 다가가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민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종족이 공격당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안을 걱정하는 듯 계속 냄새를 맡고 하차주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맥스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고 진돗개들 냄새가 나는 소피아의 옷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인터넷으로 개들의 공격성에 대해 찾아봤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진돗개는 갈등 상황에서 공격보다는 회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었어요.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어제 사건에 대한 걱정과 진돗개들의 안부, 맥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모든 시선이 소피아에게 집중됐지만 정작 그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안은 붕대를 감고도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어요. 소피아가 다가가자 일어나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제 일은 잊어버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함도 들었어요.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이 조용한 개가 보여준 관용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습니다. 과연 이런 성격이 약점일까 아니면 다른 종류의 강함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저를 원망하는 기색도 없고 맥스를 경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다가가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너는 정말 이상한 개야. 저는 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종족이 공격당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안을 걱정하는 듯 계속 냄새를 맡고 하차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맥스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고 진돗개들 냄새가 나는 제 옷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저는 혼잣말했어요. 인터넷으로 개들의 공격성에 대해 찾아봤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진돗개는 갈등 상황에서 공격보다는 회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었어요.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거였나? 저는 의문을 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어제 사건 들었어. 괜찮아? 진돗개들 괜찮나? 맥스는 어떡할 거야?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지만 정작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건의 원인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훈련을 진행해야 할지도 불분명했습니다.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이 조용한 개가 보여준 관용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습니다. 과연 이런 성격이 약점일까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강함일까요? 일주일 후 첫 번째 실전 상황을 맞았습니다. 오후 2시 30분 무전기에서 긴급 호출이 울렸어요. 다운타운 제1은행에서 무장 강도가 진행 중이고 인질 상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K9 유닛에게 즉시 출동 명령이 떨어졌어요. 소피아는 맥스와 함께 순찰차에 올랐고 다른 핸들러들도 각자의 파트너경과 함께 출동했습니다. 진돗개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졌지만 캡틴의 지시로 함께 데려가게 되었어요. 실전 경험을 쌓아야 하지만 뒤에서 대기만 시키라는 지시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경찰 차량들이 은행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SWAT 팀도 도착해 있었고 협상 전문가가 확성기로 범인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상황을 브리핑했어요. 용의자 2명, 인질 4명 추정이고 용의자는 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은행 안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팡, 팡. 모든 경찰견들이 즉시 반응했지만 그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맥스를 포함한 모든 개들이 총성에 놀라 꼬리를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뒷걸음질 쳤어요. 심지어 평소 용맹하던 로트와일러 타이탄까지도 핸들러 뒤로 숨었습니다. 동료들이 개들이 다 겁먹었다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소피아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진돗개 2마리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거든요. 대한과 민국이 갑자기 경계 울타리를 뛰어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핸들러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대한과 민국은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은행 건물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목에 붕대를 감고 있던 대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당황하며 저것들이 뭘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소피아는 급히 뒤따라 달리며 진돗개들을 부르려 했지만 2마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은행 옆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총성이 들렸고 범인이 인질 1명을 끌고 옆문으로 나왔어요. 범인은 40대 남성으로 떨고 있는 여성은행원을 인간방패로 삼고 있었습니다. 권총을 그녀의 머리에 대고 뒤로 물러서라며 차를 준비하라고 소리쳤어요. SWAT 팀원들이 조준 자세를 취했지만 인질 때문에 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한이 움직였어요. 범인의 사각지대에서 조용히 접근한 대한은 번개처럼 빠르게 범인의 오른팔, 정확히 권총을 든 손목 부분을 물었습니다. 범인이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어요. 동시에 민국은 인질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습니다. 여성은행원을 넘어뜨려 총격 범위에서 벗어나게 한 거였어요. SWAT 팀장이 지금이라고 소리쳤고 팀원들이 일제히 돌입했습니다. 범인은 대한이 물고 있는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었고 곧바로 제압당했어요. 전체 상황이 30초도 안 되어 마무리됐습니다. 현장이 정리된 후 모든 사람들이 진돗개들을 바라봤어요. 현장 지휘관이 방금 뭐가 일어난 거냐고 물었고 소피아는 진돗개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다른 핸들러들도 경악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 봤거든요. 자신들의 개들은 총소리에 겁먹었는데 진돗개들은 오히려 돌격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구조된 인질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대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대한은 꼬리를 살짝 흔들며 여성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평소의 조용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마치 방금 전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게 자신이 아니라는 듯이 말이에요. 범인을 구급차에 실으면서 의료진이 놀라워했어요. 물린 상처가 정확했다는 거예요. 힘줄은 다치지 않고 무력화만 시켰다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물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소피아도 그게 궁금했어요. 맥스였다면 아마 더 격렬하게 물어뜯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안은 꼭 필요한 만큼만 정확한 위치만 물어서 무력화시켰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동료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저 개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감탄, 총소리에도 안 놀라고 오히려 돌격하다니 하는 놀라움, 자신들의 개들은 뭘 했나 싶어서 부끄럽다는 반성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소피아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분명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소극적이고 명령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던 개들이었거든요. 어떻게 갑자기 이런 판단력과 용기를 보일 수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진돗개들을 캔넬로 데려가면서 대안의 붕대를 확인했어요. 격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상처는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대안과 민국이 처음으로 소피아에게 진짜 꼬리 흔들기를 보여줬어요. 마치 오늘 비로소 그녀를 인정해준다는 듯이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도 오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명령 없이도 상황을 판단하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능력? 이게 바로 소피아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나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능 말이에요. 은행 사건 이후 이틀째, 소피아는 진돗개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일상적인 순찰 훈련 중 근처 편의점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수상한 남자가 계속 맴돌고 있다가 방금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대안과 민국을 데리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맥스는 어제부터 수의사 검진을 받고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마자 진돗개들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평소보다 귀를 바짝 세우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안은 편의점 입구 앞에서 멈춰 서더니 코를 벌름거렸어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니 40대 남성이 음료수 코너에서 캔을 고르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손님 같았습니다. 소피아는 점주에게 신고 들어와서 왔다고 말했고, 점주는 저분이 30분째 계속 왔다 갔다 하더니 방금 들어왔다고 설명했어요. 남성은 소피아와 진돗개들을 보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냥 음료수 사러 왔다고 더듬거렸어요. 그때 대안이 갑자기 편의점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소피아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더니 특정 지점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소피아를 돌아보며 특별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점주에게 저기 뭐가 있는지 물으니 화장실이라고 했어요. 민국도 대안을 따라가더니 같은 지점에서 앉았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를 발견했다는 신호였어요. 소피아는 남성에게 실례지만 가방을 확인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성이 더듬거리는 순간 그녀는 확신했어요. 진돗개들의 반응이 정확하다는 것을. 가방에서 마리화나 소량과 작은 비닐봉지들이 나왔습니다. 분명 판매용으로 포장한 것들이었어요. 남성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누가 넣어둔 것 같다고 변명했지만 화장실에서 더 큰 발견이 있었어요. 대안과 민국이 가리킨 곳에는 변기 뒤편에 숨겨진 더 많은 마약이 있었습니다. 첨주가 이런 곳에 어떻게 있는지 놀라워했어요. 체포 과정에서 남성이 실토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여기서 거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오늘 첫 거래 예정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소피아는 진돗개들의 능력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단순히 마약 냄새를 맡은 게 아니라 남성의 행동 패턴과 숨겨진 장소까지 정확히 찾아낸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나오는 길에 대안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더니 편의점 옆 건물 쪽을 바라봤어요. 민국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피아는 진돗개들을 따라 옆 건물로 갔어요. 작은 사무실 건물이었는데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안과 민국은 계속 불안해했어요. 특히 건물 뒤편을 향해 자꾸 움직이려 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니 가스 배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가스 냄새가 났습니다. 소피아는 즉시 가스회사에 신고했어요. 기술자가 와서 확인한 결과 심각한 가스 누출이 발견됐습니다. 조금 더 늦었으면 폭발할 뻔했다며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했어요. 소피아는 개들이 알려줬다고 답했습니다.
기술자는 가스 냄새를 맡았나 보다고 했지만 소피아는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냄새만 맡은 게 아니라는 것을. 진돗개들은 편의점 안에서부터 이상함을 감지했고 연관된 위험까지 찾아낸 거였습니다. 오후에 훈련장으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오늘 일을 보고했어요. 마약도 찾고 가스 누출도 발견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진돗개들이 다 해냈고 소피아가 명령한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했다는 설명에 동료들은 그게 가능하냐며 의아해했어요. 그날 오후 소피아는 진돗개들과 특별 훈련을 해봤어요. 기존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판단력을 믿고 따라가는 방식으로요. 숨겨진 물건을 찾는 훈련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대안과 민국은 소피아가 지정한 목표물뿐만 아니라 훈련장 곳곳에 숨겨진 다른 물건들까지 찾아냈습니다. 심지어 다른 핸들러가 며칠 전에 잃어버린 열쇠까지도요. 동료 잭이 놀라며 자신이 찾던 열쇠라고 외쳤어요. 어디서 찾았느냐고 물으니 벤치 밑에 숨겨져 있었는데 진돗개들이 찾아냈다고 소피아가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해봤어요. 진돗개들은 단순한 훈련받은 반응이 아니라 상황 전체를 읽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였어요. 소피아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이라는 것을. 기존 경찰견들은 명령에 따라 정확하게 반응하도록 훈련받았어요. 하지만 진돗개들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주도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판단이었어요. 이 차이점을 이해하고 나니 진돗개들의 모든 행동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첫날 소극적으로 보였던 것도 맥스의 공격에 반격하지 않았던 것도 모두 그들만의 판단 방식이었던 거예요.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명령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함께 판단하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이틀 후 운명을 바꾼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훈련장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캡틴이 소피아를 소개했고 김정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한국에서 온 진돗개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했어요. 김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썽은 부리지 않았는지 물었는데 소피아는 그 표현이 신기했어요. 김 선생님은 대한이와 민국이를 자신이 직접 키운 아이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피아가 김 선생님을 진돗개들이 있는 캔넬로 안내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대한과 민국이 김 선생님을 보자마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며 뛰어올랐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한국어로 대한이와 민국이에게 말을 걸자 두 마리가 더욱 흥분했어요. 소피아는 완전 다른 개들 같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 아이들은 자신하고만 평생을 함께했거든요. 김 선생님이 진돗개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특별한 견종이라고요. 한 사람에게만 완전한 충성을 바치고 그 사람이 없으면 다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했어요. 소피아는 그래서 처음에 소극적이었던 거냐고 물었고 김 선생님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 소피아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고 신뢰가 없으면 진돗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듣고 모든 게 이해됐어요. 첫날의 소극적인 반응, 명령에 대한 망설임, 모든 것이 설명됐습니다. 소피아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명령하지 말고 부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돗개는 강요당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목숨까지 바친다고 했어요. 이 아이들을 동료로 여기고 명령을 내리는 상사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여기라고 조언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실제로 보여줬어요. 대안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저기 있는 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명령조가 아닌 정중한 부탁의 어조였어요. 대안은 즉시 달려가서 공을 물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기꺼운 모습이었어요. 김 선생님이 이제 소피아가 해보라고 했어요. 소피아는 그의 방식을 따라해봤습니다. 민국에게 부드럽게 다가가서 나랑 함께 걸어볼까 하고 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민국이 반응했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소피아 옆으로 왔어요. 김 선생님이 격려했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소피아는 진돗개들에게 명령하는 대신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를 맡아볼 수 있을까? 저기까지 함께 가보자. 잠깐 여기서 기다려줄 수 있겠니? 하는 식으로요. 놀랍게도 진돗개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기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소피아가 드디어 그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김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자존심이 강한 견종이라고요. 억지로 시키면 반발하지만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어요. 이 아이들이 은행에서 보여준 행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령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행동한 거였어요. 소피아가 앞으로는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김 선생님은 파트너십을 구축하라고 답했습니다.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상호 소통이 중요하다고요. 이 아이들은 소피아를 믿게 되면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녀를 지킬 거라고 했어요. 오후 훈련에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봤습니다. 기존의 엄격한 명령 체계 대신 부드러운 요청과 격려를 사용했어요. 대안에게 저 장애물을 넘어볼 수 있겠느냐고 물으며 천천히 해도 된다고 했더니 대안이 주저하지 않고 장애물을 넘었어요. 이전처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소피아가 잘했다며 정말 멋지다고 칭찬하자 대안이 꼬리를 흔들었어요. 민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냄새를 찾아보자며 어디 있을까 하고 물으니 적극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지켜보며 완전 다른 개들 같다며 놀라워했어요. 뭘 어떻게 한 거냐고 물으니 소피아는 방식을 바꿨다고 답했습니다. 명령 대신 부탁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날 오후 김 선생님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 아이들은 소피아의 진심을 알고 있고 이제부터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진돗개의 충성심은 한 번 생기면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요. 김 선생님이 떠난 후 소피아는 진돗개들과 함께 훈련장에 남았어요. 대안과 민국이 그녀 주변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팀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소피아가 우리 이제 진짜 파트너라고 속삭이자 두 마리가 동시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는 길에 생각해봤어요. 15년간 소피아는 개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줬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김 선생님을 만난 지 일주일 후 소피아는 뉴욕 경찰 역사상 최초로 훈련 매뉴얼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캡틴이 월요일 아침 브리핑에서 발표했어요. 소피아가 제안한 새로운 훈련법을 다른 팀들에게도 적용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 동안 진돗개들과의 성과가 너무 놀라웠거든요. 마약 탐지 성공률이 90%까지 올랐고 수색 시간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돗개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을 스스로 발견해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소피아는 다른 개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 의외였지만 캡틴은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기존 방식도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됐어요. 기존의 엄격한 명령 체계 대신 파트너십 기반 훈련법을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요청이었어요. 앉아가 아니라 앉아줄 수 있을까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 판단 시간이었어요. 즉각적인 명령 수행을 요구하는 대신 개들이 상황을 판단할 시간을 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팀워크 강화였어요. 핸들러와 경찰견이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료 톰이 의구심을 표했지만 일단 해보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진돗개들한테는 효과가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합동 훈련이 시작됐어요. 맥스, 타이탄, 루나 등 기존 경찰견들과 대한 민국이 함께 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소피아는 동료들에게 이제부터는 명령조를 사용하지 말고 부탁하는 어조로 해보라고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10여 년간 써온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톰이 어색하게 맥스에게 저기 콘까지 함께 가볼까 하고 말했을 때 맥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꼬리를 흔들며 따라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기꺼운 모습이었어요. 톰이 반응이 다르다며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진돗개들과 기존 경찰견들이 함께 작업할 때 나타났어요. 마약 탐지 훈련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안이 특정 지점을 집중적으로 수색하자 맥스도 따라서 그 주변을 탐지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맥스가 놓쳤던 숨겨진 마약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톰이 맥스가 대안을 따라 배우고 있다며 신기해했어요. 반대로 장애물 훈련에서는 맥스의 체계적인 접근법을 민국이 따라 배웠습니다. 민국이 평소보다 더 효율적으로 장애물을 통과했어요. 소피아는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있다며 감탄했습니다. 일주일 후 성과는 놀라웠어요. 전체 K9 유닛의 효율성이 2배로 향상됐습니다. 수색 작업에서는 진돗개들의 직관적 판단과 기존 경찰견들의 체계적 접근이 결합되어 완벽한 팀워크를 보였어요. 진돗개들이 이상한 지점을 발견하면 다른 개들이 그 주변을 정밀 수색하는 시기였습니다. 베테랑 핸들러 잭이 이런 협력은 처음 본다며 감탄했어요. 추적 훈련에서도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기존에는 각 개가 개별적으로 추적했는데 이제는 팀을 이루어 역할을 분담했어요. 진돗개들이 넓은 범위를 빠르게 탐지하고 점원 셰퍼드들이 발견된 단서를 정밀 추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효율성이 완전 다르다며 놀라워했어요. 시간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개들의 스트레스 수준이었어요. 기존의 엄격한 명령 체계에서 벗어나니 모든 개들이 더 편안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개들이 훈련을 즐기고 있다고 관찰했어요. 한 달 후 캡틴이 소피아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훈련법이 대성공이라는 평가였어요. 상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뉴욕 전체에 이 방식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소피아가 매뉴얼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소피아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진돗개들 때문에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혁신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기꺼이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피아는 진돗개들과 함께 훈련장에 앉아 있었어요. 대안과 민국은 그녀 양옆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고 다른 경찰견들도 주변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대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너희들이 모든 걸 바꿨다고요. 몇 주 전만 해도 문제야 취급받던 진돗개들이 이제는 뉴욕 K9 유닛의 핵심이 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른 모든 개들의 능력까지 향상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파트너십의 힘이었어요. 명령과 복종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성과들이 신뢰와 협력으로 가능해진 거였습니다. 진돗개들은 소피아에게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줬어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해봤어요. 앞으로 이 새로운 훈련법이 전국에 퍼져나간다면 수많은 경찰견들과 핸들러들이 더 나은 파트너십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건 진돗개 2마리가 보여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약 탐지 성공률이 90%까지 올랐고 수색 시간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돗개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을 스스로 발견해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정말요? 다른 개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외였어요. 한번 해보자. 어차피 기존 방식도 한계가 있었으니까. 그날부터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됐어요. 기존의 엄격한 명령 체계 대신 파트너십 기반 훈련법을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요청이었어요. 앉아가 아니라 앉아줄 수 있을까? 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 판단 시간이었어요. 즉각적인 명령 수행을 요구하는 대신 개들이 상황을 판단할 시간을 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팀워크 강화였어요. 핸들러와 경찰견이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톰이 의구심을 표했어요. 일단 해보자. 진돗개들한테는 효과가 있었으니까. 첫 번째 합동 훈련이 시작됐어요. 맥스, 타이탄, 루나 등 기존 경찰견들과 대한 민국이 함께 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명령조를 사용하지 말고 부탁하는 어조로 해보세요. 제가 동료들에게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10여 년간 써온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맥스야, 저기 콘까지 함께 가볼까? 톰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맥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꼬리를 흔들며 따라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기꺼운 모습이었어요. 반응이 다르네. 톰이 놀랐어요. 그렇죠. 개들도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더 적극적이 되거든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진돗개들과 기존 경찰견들이 함께 작업할 때 나타났어요. 마약 탐지 훈련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안이 특정 지점을 집중적으로 수색하자 맥스도 따라서 그 주변을 탐지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맥스가 놓쳤던 숨겨진 마약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맥스가 대안을 따라 배우고 있네. 톰이 신기해했어요. 반대로 장애물 훈련에서는 맥스의 체계적인 접근법을 민국이 따라 배웠어요. 민국이 평소보다 더 효율적으로 장애물을 통과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있어. 제가 감탄했어요. 일주일 후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체 K9 유닛의 효율성이 2배로 향상됐어요. 수색 작업에서는 진돗개들의 직관적 판단과 기존 경찰견들의 체계적 접근이 결합되어 완벽한 팀워크를 보였습니다. 진돗개들이 이상한 지점을 발견하면 다른 개들이 그 주변을 정밀 수색하는 시기였어요. 이런 협력은 처음 봐. 베테랑 핸들러 잭이 감탄했어요. 추적 훈련에서도 혁신이 일어났어요. 기존에는 각 개가 개별적으로 추적했는데 이제는 팀을 이루어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진돗개들이 넓은 범위를 빠르게 탐지하고 점원 셰퍼드들이 발견된 단서를 정밀 추적하는 방식이었어요. 효율성이 완전 다르네. 시간도 반으로 줄었어. 동료들이 놀라워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개들의 스트레스 수준이었어요. 기존의 엄격한 명령 체계에서 벗어나니 모든 개들이 더 편안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이 훈련을 즐기고 있어. 제가 관찰한 결과였어요. 한 달 후 캡틴이 저를 불렀어요. 로드리게즈, 내 새로운 훈련법이 대성공이야. 상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정말요? 뉴욕 PD 전체에 이 방식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내가 매뉴얼을 작성해 줄 수 있겠나?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진돗개들 때문에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혁신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물론이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진돗개들과 함께 훈련장에 앉아 있었어요. 서대안과 민국은 제 양옆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고 다른 경찰견들도 주변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모든 걸 바꿨구나. 저는 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문제아 취급받던 진돗개들이 이제는 뉴욕 K9 유닛의 핵심이 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른 모든 개들의 능력까지 향상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파트너십의 힘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명령과 복종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성과들이 신뢰와 협력으로 가능해진 거였습니다. 진돗개들은 저에게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줬어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해봤어요. 앞으로 이 새로운 훈련법이 전국에 퍼져나간다면 수많은 경찰견들과 핸들러들이
더 나은 파트너십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건 진돗개 2마리가 보여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캡틴이 월요일 아침 소피아를 불렀어요. CNN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요청이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돗개들과 새로운 훈련법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뉴욕 K9 유닛의 새로운 파트너십 훈련법이 캘리포니아 전체로 확산되었고 다른 주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들의 활약상은 경찰업계를 넘어서 일반 대중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수요일 CNN 촬영팀이 도착했어요. 놀랍게도 한인 기자가 인터뷰를 담당했습니다. 김민중 기자는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봤었다고 했습니다. 진돗개가 정말 미국 경찰견으로 적합할까 의문이었다고요. 소피아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김 기자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답했어요. 진돗개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혁신이었다고요. 촬영은 실제 훈련 장면부터 시작됐어요. 대한과 민국이 다른 경찰견들과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6달 전에 어색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카메라맨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협력하다니 하며 감탄했어요.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을 돌아봤어요. 김 기자가 처음엔 어떠셨는지 물었을 때 소피아는 솔직히 회의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아시아계 견종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 첫 테스트 결과도 실망스러웠다고요. 언제부터 달라졌느냐는 질문에는 은행 강도 사건이 전환점이었다고 답했어요. 진돗개들이 보여준 판단력과 용기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김 기자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진돗개를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경찰견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진돗개들이 여기서 보여준 것은 그들의 진정한 가치라고 답했어요.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걸 증명했다고요. 촬영 중간에 실제 출동 상황이 벌어졌어요. 시내 쇼핑몰에서 실종 아동 신고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김 기자가 실제 상황을 촬영해도 되는지 물었고 소피아는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답했어요. 쇼핑몰에 도착하자 진돗개들이 즉시 행동에 들어갔어요. 대한은 실종된 6살 소녀의 옷 냄새를 맡고 추적을 시작했고 민국은 넓은 범위를 수색했습니다. 다른 경찰견들도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했어요. 맥스는 정밀 수색을, 타이탄은 사람들 사이를 확인했습니다. 20분 만에 소녀를 발견했어요. 쇼핑몰 뒤편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걸 민국이 찾아낸 거였습니다. 소녀가 울면서 어머니 품에 안겼고 어머니가 진돗개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워했어요. 카메라가 이 모든 과정을 담았습니다. 진돗개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견들과의 완벽한 협력까지도 말이에요. 김 기자가 이런 팀워크는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어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캡틴이 전화를 받고 나서 한국 정부에서 소피아를 초청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도를 방문해서 진돗개의 고향을 보고 한국의 경찰견 훈련 프로그램에 자문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아시아계 견종에 편견을 가지고 있던 소피아가 이제는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2주일 후 소피아는 대한과 민국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진돗개들이 고향 땅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김정호 선생님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정말 오시다니 믿을 수 없다며 반가워했습니다. 진도까지 가는 길에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6개월 전 뉴욕 공항에서 처음 만났던 진돗개들, 그때의 실망감과 지금의 감동이 대비됐습니다. 진도에 도착한 대한과 민국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향의 냄새를 맡으며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피아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김 선생님이 이 아이들이 소피아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며 미소를 지었어요. 진돗개 테마파크에서 만난 다른 진돗개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대안과 민국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변화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말이에요. 한국 경찰청에서의 세미나에서 소피아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진돗개는 명령받는 개가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판단하는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꿨다고요. 청중들이 열심히 메모를 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접근법이 새로운 시도였거든요.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날, 진도 해변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대안과 민국이 고향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두 마리에게 속삭였어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열린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습니다. 진돗개들은 단순히 새로운 견종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존재들이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CNN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어요. 제목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본능 진돗개가 바꾼 미국 경찰견 훈련의 혁명이었습니다. 방송 후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다른 주 경찰서들, 연구기관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대안과 민국과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6개월 전 불안했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혼잣말했어요. 한 사람을 위한 본능이 결국 세계를 바꿨다고요. 진돗개들의 충성심과 판단력,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준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 이 모든 것이 편견의 벽을 넘어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같은 도시, 같은 하늘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보였습니다. 편견 너머에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